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계성 오늘도 여러분 앞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화입니다. 광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름 전두환 그가 떠났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전두환 씨가 자택에서 사망했는데요. 향년 90세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5월 광주에 대한 사죄는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에요. 시사집배송에서도 전두환 사망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사집배송 함께 해주실 분 김석순 전 YMC 사무총장 안순애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순천 YMC 사무총장 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슐레 변호사입니다. 전두환 씨 사망 소식을 들으시고 두 분은 어떠셨나요, 기분이? 저는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일단 5.18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을 이 시점에 쿠데타의 주범이었고 이 말은 결국은 민주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을 짓밟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한 그 심판을 법으로 단디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거기서 오는 좀 허탈감이 저는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그 부고 소식을 듣고 진짜 이렇게 사망했다고 놀랐는데요. 근데 최근에 사망했던 전 노태우 대통령하고는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 너무 조금 반응이 싸늘하구나 싶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사죄를 하고 반성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요. 사과 없는 죽음, 규명되지 않은 진실을 남겨둔 채 떠나버린 전두환 씨. 오늘 시사집배송에서는 전두환 씨 사망과 광주 민심을 들어보고요. 전두환 씨 사망에 남긴 과제들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두환 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당일에 광주의 민심을 김우성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끝까지 사과도 참회도 없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한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40분쯤입니다. 전 씨는 화장실을 가다 쓰러진 채 숨졌고 아내 이순자 씨가 발견했다고 전 씨 측은 밝혔습니다. 끝내 사죄 없이 떠난 전두환 씨의 죽음 앞에 시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18 진상규명 요구에 끝내 침묵한 전두환. 그를 끝까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부고가 뜬 그날, 갑작스러운 소식에 광주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18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을 주도한 5.18 책임자 전두환. 그가 5.18 학살의 책임과 역사 왜곡에 대한 반성 없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끝까지 처벌을 받도록 한 다음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반성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사죄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린 것은 아쉽지요. 그 가족들이라도 그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봤으니까 그분들이라도 좀 사과를 하고 광주 시민들이나 뭐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진짜 제대로 반성이나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끝내 반성과 사죄 없이 떠났기에 안타깝고 무책임하다는 반응은 비단 5.18을 겪은 광주 시민들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뻔뻔했죠. 한마디쯤 해줘도 될 텐데 그런 거 없이 자기 생활 즐기다가 이렇게 갑자기 죽었다고 하니까 좀 허무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아직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서 돌아가신 것 같아서 뭔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은 느낌. 사과라도 한마디 제대로 하고 가셨으면 그러면 정말 돌아가셨을 때도 좀 용서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끝까지 용서를 못할 것 같네요. 그 후손들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전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이 애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지 못하는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그전 정부도 그렇고 전두환 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죠. 전두환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5.18 관련 단체들도 즉각적인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 5.18을 부정하며 진실을 침묵한 전두환 씨가 사망했지만 진상규명은 멈춤 없이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기를 기대해 왔지만 그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5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전두환 씨 장례의 예우와 관련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독재자와 측근에게는 애도와 추모 대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태우 씨의 국가장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했겠지만은 이번에 전두환 씨 국가장이나 매장, 안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된다면은 저희들은 국회든 연유동이든 청와대든 쫓아가서라도 강력하니 이걸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밑에 있는 하수인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하수인들을 심판대에 세워가지고 진실을 구명하는 것이 제3단체와 재단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생전에 전두환 씨의 5.18에 대한 인식은 분노를 남겼습니다. 건강을 이유로 광주재판에 불출석했던 그가 모습을 보인 곳은 골프장. 공부가 상관이 없어서. 때리시면 안 되죠? 때리긴 왜 때려, 이 사람아.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기억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으세요? 기억이 없었어.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고 계세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직접 책임.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 명령 내렸어.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검사 명령을 해. 광주는 광주 가서 물어보라.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광주 가서 물어보란 말이야. 왜 이거? 전두환 씨. 5.18에 대한 참회와는 동떨어진 행보는 계속됩니다. 골프장 소동 한 달 후인 12월 12일 전두환 씨는 최측근들과 연회를 가졌습니다. 5.18 당시 3공수 2호단장이었던 최세창, 특정사령관 정호용 등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이 전두환 씨와 함께 40년 전의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맞는 말은 맞는 말씀인데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날을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까 아니. 이제 누구냐고 그랬잖아. 전두환이가 그러고서 어디 처박혀서 조용히 숨죽이고 서었으면 얘기가 다른데 이렇게 나와서 골프 치고 옛날 그 부하들 모아놓고 비싼 밥 먹고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히는 거죠. 함께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평생 전두환 씨와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기까지도 비슷했습니다. 한 달 전에 세상을 뜬 것입니다. 하지만 5.18에 대한 태도는 전두환 씨와는 달랐습니다.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빈소에서 아버지 대신 5.18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한 노재헌 씨. 이날 뜻밖의 인물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었던 박남선 씨였습니다. 그가 5.18 주범이라고 불리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문한 이유는 참회와 사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드님이신 노재현 변호사를 통해서 수차례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난 박남선 씨. 그는 전두환 씨 조문은 전혀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사죄와 반성 없는 용서와 화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씨는 끝까지 진상을 밝히지 않고 또한 자녀가 아들 셋에 딸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의 경우는 다르죠. 전혀 전두환 씨에 대한 죽음에 어떤 추모를 하거나 애도를 하거나
조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2019년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사죄한 노재헌 씨. 이후 3차례나 더 찾았는데요. 두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 중 직접 사과한 것은 그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는 2017년에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을 폄훼하고 왜곡했습니다. 무려 33건에 이릅니다. 책임질 일도 잘못한 일도 없으니 사과할 일도 없다는 입장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죄하라는 거는 마치 그 옛날에 못님이 누구 사람 붙잡아다 놓고 내 죄를 내가 알 터이니 뭐 이실직고 하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달여의 시간 차이를 두고 세상을 떠난 전두환과 노태우 두 사람은 군사 반란부터 해서 구속 수감, 생을 마감한 시기까지 평생 비슷한 길을 걸어왔지만 마지막 풍경은 크게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유족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노태우의 아들은 그래도 뭐 사죄도 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었고, 전두환의 가족들은 그러나 단 한 차례 사죄도 없고, 심지어 회고록을 통해서 전두환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등 굉장히 망발을 했었고, 네. 추징금에 대한 차이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노태우는 추징금을 16년이나 걸쳐서 다 냈고, 전두환은 추징금을 2천억 원이 넘는 돈 중에서 965원을 아직까지 미납해서 그렇죠. 이후 후손들에게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맞아요. 그럼 안변, 이 추징금 못 받게 되는 건가요? 그것이 문제지요. 일반적으로 추징 납부 의무자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 그 절차가 중단이 되는데, 상속이 돼버리면 이제 특례법에 따라서 그 상속인들한테 이제 뭐 추가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네. 아마도 이 전두환의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다면 2013년에 개정된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서 네, 이제 조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검찰은 이제 전 씨가 제3자 명의로 빼놓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따로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을 했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한 게 지난 화요일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날인 그 11월 24일에는 전두환 광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망으로 재판이 연기가 됐어요. 그만큼 전두환 씨는 여전히 5.18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전두환 광주 재판 등 그의 사망 이후 남겨진 과제들 김우성 PD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복지시설 소화자매원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곳을 애정으로 이끌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뜻을 이어가자는 나눔 행사입니다. 그런데 행사 당일에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지난 3년을 쌓아서 결국 종점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애도의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죄를 하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면에서 참 그의 영혼이 불쌍하기까지 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유지를 잇고 있는 조카 조영대 신부는 삼촌의 사자 명예훼손건으로 전두환 씨와 3년간 법정 다툼 중이었습니다. 이 자리도 시민들의 뜻을 모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서였는데 전 씨의 사망 소식에 허탈감이 큽니다.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다가 막판에 이제 그 대상에서 싸울 사람이 이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허망함이나 허탈함이 그만큼 큰 것이겠죠. 그래서 광주의 이런 마음이 오늘 내리는 비가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광주 재판의 계기가 된 전두환 회고록.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합니다. 회고록 출간 직후 조영대 신부와 5월 단체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 씨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2년 만인 2019년 3월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 전두환 씨를 광주 법정에 세웠는데요. 이때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이래.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재판 3년 동안 전 씨가 출석한 것은 단 3차례. 그마저도 법정에서는 졸았다고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그는 즉각 항소했고 이제 마지막 결심 재판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함께 출판과 관련된 민사 사건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사 형사 두 개 다 1심 판결 이후에 항소심 다 이제 마지막 결심만 앞두고 있는 단계였는데 전두환 자신 자체가 피고인이 된 사자 명예훼손,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그 형사 재판이 있었고요. 이제 전두환 해고록에 대한 출판 금지 가처분이 2차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본안으로서 손해배상 청구와 출판 금지 청구, 그러니까 민사 형사가 2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재판 내내 전두환 씨를 법정에서 단죄하겠다는 시민들의 염원은 컸고 5월 유가족의 외침은 절박했습니다. 전두환은 5.18의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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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책임 인정하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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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전두환 광주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적 단죄와 진실 규명의 문은 닫히고 말 것인가? 형사는 피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뭐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하면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는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왔습니다만은 아쉽게도 항소심이든 뭐 대법원의 계류 중이었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 이전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사재판은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된 또 다른 재판, 민사사건은 상황이 다릅니다. 민사사건의 피고인은 저자 전두환 씨와 출판사 대표 2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회고록 출판사 대표는 바로 전두환 씨의 장남 전제국 씨. 그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제국이 당시에 출판사 대표였어요. 출판사는 국내 굴지의 그 큰 출판사잖아요.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금지 가처분 들어오는 것이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거나 손해가 클 걸로 예상돼서 전제국이 편법을 썼습니다. 출판사를 작은 출판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출판은 딱 2책만 했어요. 이순자 자서전과 전두환 회고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왜곡을 하겠다고 좀 의도를 갖고 출판금지가 들어올 걸 다분히 의도했던 출판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전제국에 대한 소송은 당연히 유지되는 거고 전두환에 대한 소송 부분은 상속인들에게 소송 수개 절차, 소송을 이어받을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만일 유족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민사사건 중 전두환 씨 재판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피고인인 아들 전제국 씨에 대한 민사사건은 진행이 가능한 상황. 진실규명을 위한 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 씨 사망 당일 들려온 뜻밖의 비보. 5.18 부상자 이광영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2, 3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통증이 와요. 그러면 막 몸을 막 오그라들면서 통증을 이겨내고 또 이야기하다가 또 갑자기 통증이 찾아오면 또 그러고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5.18 부상자회 결성에 큰 역할을 한 이광영 씨. 그는 전두환 광주 재판에도 출석해서 핵심 쟁점이었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기 양심에도 배반한 일이겠지만은 우리 역사,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엄청난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상황만큼은 하늘이 무너져도 진실입니다. 늘 용기 있는 증언을 해왔지만 고통에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했던 고 이광영 씨. 책임자들의 사죄 없는 41년 동안 5월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라진 이름 피고인 전두환. 그러나 5.18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참여하지 않는 5월의 주범 전두환들을 찾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일, 우리에게 남겨진 책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전두환의 사망으로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건 하나의 부분입니다. 역사의 법정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이 역사 정의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효 없이 끝까지 우리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사망한 날 헬기 사격 증언을 했던 5.18 유공자 한 분께서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5.18 때 척추 손상을 입고 평생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0년이 지났고 전두환까지 사망했습니다만 5.18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바로 진상규명입니다. 그럼요. 전두환 씨는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은 별도의 심리 없이 공소기각 결정으로 이제 끝나는데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사실상 100쪽이 넘는 판결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5.18의 진상규명 기폭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두환이라는 한 개인이 아닌 전두환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5.18 신군부 그리고 당시 책임자와 관련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입니다. 풀어야 할 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전두환 그 부고 기사에 달렸던 댓글들이 심상치 않았는데 전두환 대통령 없었으면 전라도 공산화되었다. 뭐 영면하시길 또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을 몰아내고 서민들의 경제를 잡으셨던 참 대통령 이런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4.3이나 여순 10, 11구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제대로 기리지 못했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못했던 역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두환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단죄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이 상식을 위해서라도 이번 남은 법과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될 것 같고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사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역사와 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우리 사회가 5.18의 진상규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재인식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집계송 함께하고 계십니다.